선부중학교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희 선생님과 함께 1학년 체육 수업을 담당하게 될 박수빈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최영희 선생님께서 체력과 체력 요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건강 관련 체력 요소 중 하나인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근육 바로 알기. 두 번째, 근력과 근지구력의 정의. 세 번째, 올바른 근력 운동. 네 번째, 근력 운동 부상과 예방. 다섯 번째, 근력 근지구력 강화 운동.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육 바로 알기입니다. 근육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근육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실타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실타래 그림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타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주 얇은 실 가닥들이 모여서 실타래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실 가닥은 더 작은 섬유들이 모여서 실 가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근육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팔 근육을 봅시다. 여기 있는 팔 근육을 보게 되면은 자, 실타래처럼 실타래가 실 가닥들로 구성된 것처럼 근육 섬유라는 것이 이 근육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가닥을 구성하는 섬유처럼 근육 섬유도 근육 원섬유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팔 근육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근육 섬유 그리고 근육 원섬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육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근육의 구조에서 근육 섬유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나게 돼요. 근데 이 상처는 어떤 위험한 상처가 아니라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근육은 회복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는 게 맞는데요.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과 지방의 관계를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사진 보이시죠? 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찐 남성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렇게 멋진 몸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 걸까? 지방이 근육이 된 건가 그럼?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는요. 지방은 감소한 거고요. 운동을 통해서 지방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근육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근력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힘. 자, 그래서 이런 무거운 역기를 들 때라든지 무거운 아령을 들 때 발휘되는 것이 바로 근력이라는 거. 자, 다음은 근지구력. 근지구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근지구력이라는 것은요. 근육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한 번에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이 근력이라면은 적당한 무게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근지구력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근지구력 운동이 팔굽혀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근력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올바른 근력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근력 운동을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준비 운동.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준비 운동. 자, 준비 운동은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부상을 예방하고 그리고 본 운동에서의 수행력,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 운동 실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할 때 과도한 중량을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게를 많이 해서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숙지하고 동작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운동 동작들을 알 수 있지만은 그 동작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만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동작을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욕심 부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 또 운동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곧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수준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하는 장소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해볼 텐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방 안에 혹은 뭐 거실에서 자기 손에 닿았을 때 닿는 거리에 위험한 물건들이 없어야 돼요. 뭐 깨질 수 있다든지 떨어뜨려서 본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꼭 치우고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본 운동이 다 끝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정리 운동을 꼭 해줘야 다치지 않고 또 운동 후에 자신의 어떤 근육에 부여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리 운동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올바른 근력 운동을 위한 두 번째, 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막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이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피로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거나 피로해지면 어때요? 운동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효율적인 근력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조금 더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의 운동 순서를 지켜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근육의 어떤 피로 회복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의 운동 순서를 통해서 효율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자, 작은 근육이 큰 근육보다는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쉽게 피로해지고 지쳐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 상체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상체 중에서 가장 큰 근육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슴과 등이 가장 큰 근육이겠죠. 그래서 가슴,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팔, 어깨 운동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피로를 조금 더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과 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주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 얘기는 자, 상체 운동을 다시 가정해 볼게요. 제가 팔 운동을 오늘 할 거예요. 근데 팔 운동에 대해서 내가 한 세 가지 동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첫 번째 동작을 열심히 해서 바로 두 번째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두 번째가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운동 동작이. 자, 그럴 때는 1번 팔 운동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 근육인 어깨 운동이나 뭐 다른 부위 운동을 한번 해주고 다시 팔 운동을 했을 때 바로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피로를 좀 더 낮춘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의 운동과 운동 사이에 충분한 그 부위가 휴식이 될 수 있는 운동을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육의 피로 회복 시간은 24시간, 48시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아까 근육의 성장 얘기했죠. 근육 섬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회복하는데
개인 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48시간 만에 회복하고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1차 시, 이번 주차 1차 시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한 수업을 해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방에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차시 수업에서 근력과 근지구력의 이해 수업 이어서 하고 그리고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 운동을 최영현 선생님과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